마진 계산기는 총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공급사 벤더셀러, 그 다음에 공급가 지정을 아예 해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완전 형식이 틀려요. 예전에 이거 없었는데 자꾸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자, 마진 계산기. 지금 현재 버전 8까지 나가 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는 있는데 작년 3월부터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전을 두 개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 VAT가 별도인 경우하고 VAT가 포함한 경우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상품이 여러 개를 동시에 이제 해봐야 되신 분도 있어서 한 10개 정도 만들어 드렸고, 또 필요한 기능 있으면 뭐 권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말씀하시면 또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급사나 제조사들은 VAT 별도로 많이 냅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역산하려면 나중에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 VAT 별도입니다 이러고 VAT 별도입니다 하고 10,000원입니다 하고 줘요. 제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 제조사 공급사 대표님들도 있지만 벤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벤더나 공급사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들 뭐 배벤더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급사가 10,000원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사가 10,000원에 줬다는 의미는 매입부가세가 10%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VAT 별도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1,000원이 끊어지고 11,000원 입금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10%에 대한 1,000원은 매입부가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 마진을 곱해버리면 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진은 거기다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매입 원가 10,000원에다가 난 5% 정도 먹을 거야. 마진 보고 싶어. 혹은 금액을 난 1,000원 정도 개당 먹고 싶어.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5%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매입 원가는 11,000원에 내 마진 합친 1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야 될 그 벤더한테 내야 될 공급가는 이 11,500원에 부가세가 10%가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공급가는 12,65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수치하고 요 수치, 요거는 지금 공급사 입장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표시한 거고, 부가세 차액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요 부가세 차액, 요 부가세 빼면 150원 차액이 되니까 이거를 내 마진에서 부가세, 이거 나한테 떨어지는 내 부가세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500원을 남겼지만 나는 한 개당 350원이 남는 거예요. 100개 팔리면 이제 여기다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벤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벤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매입 원가가 11,500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입 부가세가 붙으니까 최종 매입 원가는 12,65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랑 같은 거죠. 그죠? 자, 소비자가 공동구매할 때는 소비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검색을 했을 때 최저가가 그게 소비자가 최적한 거예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20% 정도 할인율로 판매한다. 여기 때 배우셨죠? 20%. 20% 만약 할인 판매를 한다면 해놓은 거예요. 80% 할인했으니까 80% 가격이라면 20% 할인가로 되면 11,800원이 공동구매가로 일단 선정된 거예요. 자, 이제 팔아야 되죠? 근데 이 가격으로 그냥 팔면 안 돼요. 여기에 판매 부가세가 또 붙어요. 10%가. 그래서 실제로 최종 공동구매 판매가는 이 가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19,800원. 자, 플랫폼마다 결제 수수료가 다 틀립니다. 저는 지금 2.75예요 상태예요. 작년에는 3.325였고요. 연매출 10억 넘어가면 그거고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누님하고 제 사업자를 분리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2.75인데요. 그러면 이 결제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소비자가 구매한. 그럼 거기다 지금 곱하기 하는 게 맞죠? 이렇게? 결제 수수료는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뺀 차액만큼이 정산 입금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택배비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한 거고, 택배비는 사실은 똑같이 이 룰에 따라서 택배비도 2.75가 빠집니다. 근데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박스당 가격, 그건 각자 알아서 따로 계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셀러가 없고, 내가 직접 셀러로서 직판했어. 그럼 이거 없애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내 거예요. 그죠? 마진 있죠?
그리고 판매 수익은 한 개 팔면 이 정도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셀러 같이 파는 거죠, 지금. 그러면 셀러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하냐? 예. 자, 제가 여기 수식을 뭐로 해놨냐면, 여기 지금 최종 판매가에서 엠퍼가 어디예요? 부가세 차익을 한 거예요, 부가세 차익. 이게 강사 입장에서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FM인 거예요. 자, 부가세는 여기서 판매 부가세가 있고요. 네, 매입 부가세가 있죠. 해당 단계에 있는 유통업자가 내야 될 부가세는 판매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차액, 요 부분이요. 요게 해당 사업자한테 부가세로 부과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뒤에 누군가 하나 한 단계가 더 있다. 예, 똑같아요, 그 사람도. 같은 룰에 의해서 본인이 그 단계에서 자기가 그 부가세 차액만큼이 자기한테 가 되고 또 수익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는 내가 정말 같이 오래 가야 될 그런 셀러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셀러한테 매입 원가를 공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다 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셀러 수수료 여기다 측정 안 하고요. 예, 부가세 차액에다 안 하고, 판매 부가세 요거에다 걸어요, 그냥. 예, 여기서. 그러면 좀 차이 납니다. 약간 차이. 예, 누구한테 유리하다? 예, 벤더한테 유리하죠, 당연히. 예, 다만 몇 프로라도 0점 몇 프로라도 벤더 몫이 좀 커지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예, 예를 들어서 3,803원이 83원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수치를 부가세에서 빼는 게 아니고 예, 최종 판매가에서 판매 부가세를 뺀 금액 예, 여기네요. 최종 판매가에서 판매 부가세를 뺀 금액 최종 판매가에서 예, 빼기 판매 부가세를 뺀 원래는 아까 부가세 차액을 뺐죠? 예, 요번에는 판매 부가세. 그러니까 요거 매입 부가세만큼 차익만큼 내가 요게 벤더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덜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빼기 곱하기 한 후에 이 셀러하고 맺은 그 셀러 수수료 있잖아요. 20%로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곱해주면 3,600원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셀러한테 줘야 될 게 3,830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230원 정도 덜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만 개가 팔렸어. 그러면 이게 또 쉽게 볼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벤더 수수료가 이렇게 했더니 밑에는 했더니 10.73%에 2,000원 벌었는데 한 개당 위에 수치를 했더니 11.9%로 벤더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내가 번 돈도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상품들을 이제 미리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예, 요거는 11,000원에 들어갔고 요건 12,000원에 들어갔고 난 무조건 5,000원 마진 볼 거야. 그러면 그냥 요거대로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연산돼서 계산돼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요거를 내가 나는 15%만 할 거야. 그러면 85%면 되죠? 예. 그리고 내수수료는 1.98짜리 최저렴한 거야. 예. 8짜리 넣어 놓으면 되고 셀러하고 내가 딜을 해서 나는 18%만 주기로 한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내 수익률과 수익률 마진율 다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루트 입장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세팅됐다고 일반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오케이, 보자. 이 가격에 하면 나는, 16%나 버네? 그럼 나는 한 1,000원 정도 마진 더 먹고 싶어. 그러면 13% 됐죠, 여기? 그래도 나는 여기 10% 맞춰주고 싶어? 그러면 1,500. 11%. 이 경우는 1,700.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진율들을, 그래서 조금, 좀 더 챙겨달라 해. 그러면 그래, 내가 한 1,500만 음악 할게 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 벤더나 셀러들이 미리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미리 시뮬을 해보시고 내가 적당가를 공급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벤더 버전은 다른 거 없어요.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예, 이거 그냥 없는 버전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뭐냐면 또 있는 게 VAT가 포함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VAT 포함 11,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산해야 내야 돼요. 자, 그럼 이 계산식을 하려면 역산을 해야 되는 건데 10%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0% 빼면 안 돼요. 예, 10% 빼면 안 되고 자, 뭐 대충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 우리가 흔히들 만 원에 예?
플러스 10%를 더하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000원이 나와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11,000원을 10, 100, 1000, 만원은 1,000원 빼기 10%를 해버리면 9,900이 되죠. 100원 어디 갔어요? 100원. 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예, 11,000원에 10%를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거를 역산을 하려면 보통 9.09를 곱하면 돼요. 11,000원 빼기 9.09%. 아이고. 아, 계산된 거네. 똑 떨어지진 않지만 9,999.9원 된 거잖아요. 이 뒤에 막 9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원래 매입 원가가 얼마지 할 때는 9.09%를 곱했을 때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 엑셀에서는 얘가 반올림을 해버렸을 테니까 1,000원이 된 거예요. 이 소수점 이하를. 그러니까 이러면서 수치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100원이 아니고 1,000억이 아니고 1억이면 뒤에 수치가 조금씩 오차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역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그냥 10% 뭉텅대고 빼버린다고 여기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역산을 해서 한 거에 똑같은 마진율이나 이런 거 그대로 곱했고 이거 똑같이 수치 같아요. 예, 같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지금 공동구매 이 수익률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이 룰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완전히 다른 버전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거는 지금 이제 끄고 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이렇게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급가를. 제조 공급사들이 이쪽 일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던전 건데 그걸 받아온 거예요. 벤더사, 그러니까 공급사가 이제 벤더사들한테 공급가 10,000원에 지정 이 가격에 팔아주시면 25%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받아와요. 예, 제 기준에서는 이게 무관짓이하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 많이들 받아오십니다. 이 상품이 원래 15만 원짜리인데 할인가로 공동구매로 10,000원에 팔아주시면 25%에 드릴게요. 결제 수수료를 저희가 만들면 24% 드립니다. 결제 수수료 그쪽에서 만들면 25%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요. 흔히들이요. 자, 그럼 이걸 역산해야 돼요. 10만 원에 팔았을 때는 판매 원가는 9,910원이 돼. 이 역산해서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판매 원가가 이 가격이라고 수식을 넣어서요. 네. 근데 25%를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럼 판매가가 10,000원이니까 그거에 25%는 예, 25,000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상품을 팔면. 자, 그럼 이 상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나는 그 판매에 대한 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공급사한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예, 그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25,000원을 받았으면 25,000원을 결제를 그 저기 막 받았으면 25,000원짜리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25,000원에 이 9.09를 하면 요 2,270, 지금 보여주시는 요 금액이 된 거예요. 요 지금 25,000원에 9.09는. 근데 그때 결제 수수료는 이게 발생했는데 누가 결제 승수를 만들면 벤더가 만들면 25% 줄게. 내가 만들면 보통 이걸 4%로 잡잖아요. 2%에서 3.63 이렇게 되니까 흔히들 그냥 4% 잡아버린다고요. 공급사들은. 그래서 요 4%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벤더 니네가 만들면 그거 니네가 감안하니까 4%더 줄게. 내가 만들면 내가 감당하니까 4% 뺀다. 근데 이 벤더가 1.98짜리 최저가 흔유료 벤더라면 제가 할게요 하고 2%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결제 수수료를 거기서 대신 내주지 않죠. 공급사가 저한테서 빠지고 결제 수수료 들여오는데 여기는 이 가격에 사면 25% 적립했기 때문에 결국엔 벤더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빼야죠, 이것도. 그래서 실제 정산 입금 금액은 이 가격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셀러하고 10%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용역을 하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셀러한테 줘야 될 15% 안에
예, 9.09를 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그 부가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자가 만약에 그 정여라면, 사업자라면. 예, 그리고 이 부가세 차익이 요 두 개에서 발생하겠죠. 그죠?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 한번 발생하니까 그 부가세 차익을 빼야 돼요. 예, 그래서 수익률을 잡으면 한 8%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는 네가 끊으면 벤더가 끊으면 25% 줄게. 내가 상품 링크를 하면 4% 뺀 21% 줄게가 된 거고.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상품 결제 링크를 제조사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로 내가 생각할 게 없어요. 이쪽에서 지네가 빼고 줄 거니까. 이거 그래 0인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받은 거죠. 예,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15% 셀러하고 수수료를 주기로 했으면 마찬가지로 요 룰에서 요거 잡아주고, 예. 그래서 요거는 해보니 마진율이 7%가 나온 거예요. 예, 이유는 요 지금 4%, 2%요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동구매가를 아예 지정해주고 요거 요 가격에 팔면 수수료 얼마 줄게 해버리면 요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은 틀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룰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산, 이거 다음 시간에 요거는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세각각에 따라서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네, 요 전체 버전. 여기 보면 똑같은 걸로 이제 인플루언서한테 정산해 줘야 되잖아요. 며칠 날 예, 얼마 팔렸고 얼마 팔렸는데 예, 이거 다 오픈 버전은 이제 요거 매입 원가까지 다 깐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거 제가 다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런 배송 정보도 같이 올려놓으면 쓱 긁어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럼 뭐 아무래도 실로 가겠죠. 그리고 반품이나 교환된 거 항상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거든요. 공급사들은. 카운터만 한단 말이에요. 셀러들은. 근데 그 사이에 반품 교환권이 발생되는 건 일로 빼야 되는데 본인들은 예, 이것만 생각한 거니까 나는 100건 좀 카운트했는데 왜 정산이 95건만 돼 있어? 예, 요거일 확률이 좀 높아요. 뭐 악의적인 쪽으로 한 거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한목에 보고. 이거 뭐 다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장난칠 수가 없는 거니까 신뢰감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버전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구매가를 지정하는 버전에선 정산서가 또 틀려야 돼요. 조금.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진 계산표 사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거든요.